예담이 고등학교 갈 때 이과 쪽으로 가니? 아 상관없나 아예? 니네 물화생지 다 배우나? 그러진 않을 텐데 그렇게 하나? 내가 이 얘기는 하나 해줄게. 나중에 어차피 수능 때 과탐 선택은 사라질 거고요, 그렇지? 통합과학을 갖고 들어갈 거잖아. 여기에 있는 요 저 밑에 동그라미 네모 막 이렇게 되는 거 보이지? 저걸 갖고 우리가 가계도라고 부를 건데 저 내용들이 수능에 들어가면 말도 안 되게 어려워. 여기 있는 문제들을 거짓말하지 처음 푸는 사람이 정말 순수하게 뇌로 풀려고 하잖아?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 처음 푸는 사람들 입장에서 40분, 50분을 해야 돼. 그리고 수능장에서는 그걸 3분 안에 풀 수 있게 전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유전이 그래서 어렵단 말이야. 너네 아직 중학생이잖아.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안 바랄 거거든. 근데 어차피요 너네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은 이 내용들 필수로 알게 될 거니까 지금 잘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가서 좀 밀리면 슬프잖아. 자 보자. 저번에 그런 얘기 했었어. 멘델이라는 놈이 완두콩을 갖고 조사를 했다? 왜 완두콩을 갖고 조사를 했어? 장점으로 이런 게 나왔어. 자손을 많이 낳고요. 한 세대가 짧아요. 그렇지? 그리고 내 맘대로 교배시킬 수가 있어요. 자가수분을 하거나 타가수분을 하거나 해갖고 내 맘대로 교배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사람의 유전 연구는 정확히 그 반대의 이야기다 보니까 힘들다. 무슨 말이야? 일단 한 세대가 길어. 왜? 나랑 똑같이 살잖아. 그 다음 자손수가 적다. 많이 나와봤자 10명을 넘기기 쉽지 않단 말이야. 완두콩은 내가 한 번 만들면 몇만 개씩 만들 수 있는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손수가 적고 대립형질이 복잡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말고 대립형질이 복잡하다는 말은 이런 거야. 완두콩을 따지면 둥글둥글한지 쭈글쭈글한지 딱 눈에 보일 수 있잖아. 노란색이니 초록색이니 딱 눈에 보일 수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 키가 크다를 연구하고 싶었던 거야. 언제부터 키가 큰 건데? 180이 딱 넘으면 키가 큰 거야? 그럼 179.9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정확히 구분하기가 힘들어. 피부가 좋다, 피부가 안 좋다 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싶었대? 언제부터 피부가 좋은 건데? 이렇게 막 빛을 갖다 대면 반사될 그 정도여야지 피부가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다 보니까 대립형질이 복잡해서 기준을 세우기도 힘들고요. 심지어 그 많은 대립형질들이 환경의 영향을 받을 거야. 무슨 말이야? 얘는 사실 키 클 유전자를 갖고 있었는데 내가 그냥 심심해서 밥도 안 먹이고 묶어놓은 거야. 그렇게 한 15년을 길렀어. 그럼 키 잘 안 자라겠지?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을 거야. 그리고 교배 실험이 불가능해요. 일단 자가수분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데이터가 필요하려면 너랑 빨리 결혼해서 애 낳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너 이번에 이렇게 나왔어? 이런 애가 나왔네? 너 쟤랑도 결혼해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교배 실험이 불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자손을 낳고 거기에 대한 통계를 내고 이런 부분 사실 불가능하거든. 뭘 많이 하게 되냐? 가계도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가계도, 쌍둥이, 통계, 그 다음에 염색체와 DNA 분석 정도가 있는데 문제로 풀릴 때는 일단 가계도 조사에 대한 문제가 크게 나올 거야. 나머지 이야기들은 들어보면 그렇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거든. 쌍둥이 연구는 이런 거야.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일란성, 일란성 차이는 알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 저번에 한번 말했던 것 같긴 한데 일란성은 똑같고요. 일란성은 좀 달라요. 이런 거야. 뭘 아야. 일란성 수정된 게 잘려가지고 하는 거고 일란성이 따로. 맞아. 이런 거지. 아까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정된 수정란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녀석이 분열 과정 중에서 떨어져 나간 거야. 그럼 떨어져 나가면서 너가 더 크고 내가 좀 작으니까 나 그냥 죽을게 이렇게 안 할 거잖아. 다시 막 자기도 만들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 똑같은 세포가 나눠져서 생긴 쌍둥이인 거잖아. 그게 일란성 쌍둥이인 거거든. 그럼 걔네들은 사실 유전적으로 완벽히 100% 똑같은 애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유전자 구성이 서로 같아요. 하나의 수정란이 두 개로 나뉘어지면서 생긴 거야. 그다음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엔 각기 다른 두 개의 수정란이 동시에 수정됐을 때 이런 건데 결론적으로 원래 남자가 배란일 때 한 개씩 나오는 게 맞잖아.
뭐 정자는 애초에 처음부터 많이 들어가니까 난자 하나에 정자 하나 딱 만나면 수정되고 임신했다라고 보는데 뭐 우연찮게 그냥 난자가 2개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지. 뭐 그냥 우연찮게 3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시험관 같은 걸 통해 갖고 인공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수정란을 만들어서 동시에 임신 확률을 높이려고 한번 집어넣을 때가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수정란이 여러 개가 생겼어. 그럼 걔네들이 여기 하나 또 있네. 나갈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 이란성 쌍둥이가 될 건데 유전자 구성이 서로 다르다. 이란성 쌍둥이의 경우 사실 이제 그거야. 일란성 쌍둥이 완전히 똑같이 생긴 애들이고 예를 들어 쌍둥이라고 했는데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면 사실 그냥 이란성인 거니까 그냥 형제랑 다름이 없는 거거든. 그 정도. 이란성 쌍둥이의 경우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나뉜다다 보니까 형제들을 갖고 조사하는 거잖아. 의미가 크진 않아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의미를 가져가는 방법은 일란성 쌍둥이를 가지고 환경의 차이 정도만 보게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럴 때 연구를 할 수 있어. 통계조사 최대한 그냥 많은 정보를 얻는 거래.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요. 염색체와 DNA 분석도 이거 봤더니 문제가 좀 있다. 염색체 모습 자체가 이상한데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혹은 DNA를 내가 대충 봤더니 얘 좀 이상한데 이런 경우에는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이건 뒤에서 다시 제대로 볼 거니까 넘어갈 거고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가계도 조사를 알아먹어야 된다. 상염색체 유전부터 볼 건데 그래, 개념을 다 하고 가계도 좀 보여줘야겠다. 자,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형질이라는 게 있거든. 사실 이제 사람의 대립 형질 자체가 어떻다고? 사람의 형질 자체가 너무 복합적이거든. 사람의 형질 자체가 되게 복합적이잖아. 근데 저기 있는 저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의 대립 유전자로 결정이 된대요. 비교적 명확하게가 중요한 거거든. 비교적 명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이마를 이렇게 싹 다 까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일자로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 살짝 이렇게 M자로 가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차이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은 그냥 V자 모양이 그런 거야. 일자형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비교적 편하게 잘 보일 거다. 옆에 있는 보조개 이렇게 웃었을 때 여기 보조개가 생기냐 안 생기냐 이런 것들도 눈에 잘 보일 거잖아. 쌍꺼풀, 외꺼풀도 어때? 이렇게 그냥 눈 보면 보이는 거잖아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쉽게 관찰할 수 있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다더라. 누굴 봤더니 저기 쌍꺼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야. 그치? 귓볼 모양 같은 경우도 분리형과 부착형 이런 게 있을 거고 미맹 아닌 뭐 이런 게 있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교적 명확하게다 이런 거고요. 실제 시험을 볼 때 학교에서 이 이야기가 다 나왔다라고 한다면 알고 있어야 돼. 누가 우승이고 누가 열성인지. 근데 지금은 너네 시험 볼 건 아니니까 이거 막 당장 외울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그냥 그런가 정도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내용 자체가 상염색체에 대한 유전이지. 짜잔. 그렇지. 상염색체는 남녀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지. 남녀의 차이 자체가 없다 보니까 밑에 있는 빈도 차이가 없어. 뒤에서 배우겠지만 성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남녀의 차이 자체가 있잖아. 그래서 빈도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날 때가 있거든. 예를 들어 남자가 엄청 심하게 나타난다든가 남자만 보인다든가 혹은 여자가 심하게 보인다든가 여자한테만 보인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진 않는다. 뒤에 있는 혐알기 유전자를 가지고 가계도 분석하는 걸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 혐알기 되니? 안 되니? 되니 안 되니? 혐알기 안 돼? 어떤 한 적이 없어. 좀 빨리 해봐. 내가 유치원 때 나도 못했어. 근데 내가 혼자서 혀를 이렇게 잡고 연습을 했었어 유치원 때.
얘는 누가 이렇게 해서 빨대처럼 밥을 먹더라고. 내가 그거 좀 멋있는데? 하고 연습을 했었는데 그래 나는 연습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나 아니라고 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연습 한번 해보시고 확인해봐. 대부분 될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지만 4명 중 1명 꼴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저기 있는 가능한 걸 대문자 라지 t, 불가능한 걸 스몰 t라고 합시다. 오케이? 문장 읽고 못 알아먹지 마라. 라지란 녀석은 스몰에 대해 우성이다. 무슨 말이야? 라지가 스몰 만나면 라지가 표현될 거예요 이런 말인 거지. 가계도 분석을 할 건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부모가 라지랑 스몰을 둘 다 갖고 있었어. 라지랑 스몰을 둘 다 갖고 있었어. 오케이? 근데 혐알기가 가능한 남자가 있대, 여자가 있대. 근데 어차피 얘 무슨 염색체 유전이야? 상염색체 유전이지. 그치? 그럼 상염색체 유전이기 때문에 뭐 남자 여자 구분할 필요는 없이 얘는 가능한 애잖아 지금. 자식인데 그러면 라지 t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겠지. 그렇지? 스몰 t가 있을 수도 라지 t가 있을 수도 있어. 정확히 몰라. 모르는 상태니까 이렇게 거나요 이렇게 해요 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근데 얘는 어떠니? 유일하게 안 되는 녀석이 태어났지. 유일하게 안 되겠다라는 건 반드시 부모한테 스몰과 스몰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야기겠네? 그치? 아 얘가 그래서 유일하게 안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어때? 일단 우성이니까 라지 t 혹은 스몰 t를 갖고 있을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갖고 있으면 되겠지. 그리고 얘는 어때? 스몰이니까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생길 수 있지. 이렇게 만나도 이렇게 둘 다 생길 수 있지. 그치? 아 그냥 요 정도 갖고 하는 게 가계도야. 뒤에서 성염색체까지만 하고 가계도 좀 제대로 더 볼게. 가계도 혹시 보는 거 어렵니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정도 괜찮지? 네모가 남자고 동그라미가 여자야. 얘네 둘이 부부고 밑에 자식이야? 괜찮지? 니네 그럼 나중에 가계도 그릴 때만 이런 거 그리지 마라. 저기 뭐야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으면 안 된다. 얘는 애초에 가족이거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은 저기 뭐야 그 근친교배 된다. 그래서 이거 빼고 해야 돼. 됐고요. ABO식 혈액형 유전 이거 이제 저번 시간에 내가 가볍게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 ABO식 혈액형은 뭐 ABO라는 3가지 대립 유전자가 관여를 한다라고 했었지. 3가지 대립 유전자가 관여를 한다. A와 B는 대립 유전자 O에 대해 우성이고 A, B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있다고 했었지. 대립 유전자 갖고 할 건데 표현형 4가지, 유전자형 6가지야. 어떻게? A, B, A, B, O 이렇게 있을 수 있고 A형은 A, A거나 A, O거나 B는 B, B거나 B, O거나 A, B는 A, B, O는 O, O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사실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이걸 다 가려주고 나올 테니까 이렇게 있었다 치면 얘가 A형이고 얘가 B형이잖아. 얘가 AA인지 AO인지 얘가 BB인지 BO인지 모르는 게 사실 맞죠. 근데 밑에 쭉 보니까 누가 들어있어? O형이 들어있는 거고요. O형이 나오겠다라는 건 얘는 반드시 O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얘가 O를 지가 만들어서 올 수는 없을 거고 누구한테 받아야 돼? 얘네 둘한테 받아야만 하겠지. 그럼 얘네들은 반드시 O를 갖고 있으면서 A형과 B형이 되려면 A도 갖고 이렇게 B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 O를 통해서 A, O, B, O인 것도 찾아놨어. 그리고 잠깐만 A, B형이라는 말 자체가 애초에 그냥 A, B만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B형이 나왔다는 말은요 얘가 B, B일까 B, O일까? B, O겠지. 왜? 오른쪽에 있는 녀석한테 B를 받아오고요 왼쪽에 있는 녀석한테 O를 받아야지 B형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구나 찾는 거야. 이렇게 가게도 괜찮지. 성염색체 좀 볼게. 성염색체 유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저걸 갖고 반성유전이라고 하거든.
여기서 반자는 같이 간다는 거야. 반려동물 할 때 반자랑 똑같은 거거든. 성을 따라서 가는 유전이에요, 간성 유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정록생맥과 혈우병이라는 게 있어. 정록과 혈우병. 요거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외워놔도 돼. 무슨 이야기냐면 문제를 푸는데 생맹이다, 생맹이 아니다 막 이런 말이 나왔잖아. 그럼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다, 성염색체 유전이다 알려주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생맹? 저거는 성염색체 유전인데 라고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정록생명의 유전 같은 경우엔 X염색체에 들어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막 생명이라고 남자만 있거나 여자만 있거나 이런 거 본 적은 없지. 무슨 말인지 알아? X염색체에 들어있을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하겠대. 얘가 그냥 X잖아, 정상을. 그럼 정상이 아닌 녀석 갖고 X'이라고 표현을 할게. X'. 근데 X'이라는 녀석이 뭐래? 열성이래. X'이라는 녀석이 열성이래. 그러니까 X랑 X'이랑 만나면 얘 생명을 가질까 같지 않을까? 같지 않아요. 왜? 자 봐봐. X'이 열성이잖아. 그럼 X랑 만나면 지겠다는 거지. 그럼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 누가 표현돼야 돼? X가 표현돼야 돼. X는 뭐 하는데? 정상이네라니까. 그러니까 얘가 표현될 때는 정상이야 라고 표현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사실 이렇게 가능하겠지. 원래 여자가 XX고 남자가 XY잖아. 그렇지?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수 있어? X, X' 이렇게 돼도 정상으로 나오겠지. 어떨 때만 제대로 안 나오겠어? X'이 두 개가 들어있을 때만 안 나오겠지. 남자 같은 경우는 어때? XY, X'Y 이거 말고는 없겠지. 그러다 보니까 여자애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이것도 사실 반대로 순서 바뀌는 것까지 하면 4개 중에서 하나 빼고 나머지의 경우는 다 정상으로 표현이 되고, 남자의 경우는 어때? 남자의 경우는 정상이거나 아니거나 밖에 없을 거야. 1대1 비율로 나올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자 입장에서는 생명이 많이 표현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남자는 XY 있으면 정상이야. X'Y 있으면 생명이야. 여자는 XX든 XX'이든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XX'인 이런 경우를 갖고 보인자다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거든. 보인자? 숨어 있는 거야. X'이란 녀석이 있긴 있는데 표현은 안 돼 있는 거야. 그걸 갖고 우리가 보인자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어. 어떨 때만 생명이라고? 프라임일 때만. 오케이? 이것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는데 잘 들어봐. 예를 들어서 생명인 남자가 있어. 그리고 생명이 아닌 여자가 있어. 결혼을 해갖고 남자애를 낳았어. 남자애가 생명인 거야. 그럼 남자애가 생명인 유전자는 남자가 줬을까, 여자가 줬을까? 잘 모르겠어? 남자는 지금 생명이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어. 여자는 생명이 아니었대. 정상인 상태였어. 둘이 결혼을 해서요 애를 낳았는데 남자인데 생명이 나온 거야. 그럼 여기 들어있는 X'이란 녀석은 남자한테 받은 유전자일까, 여자한테 받은 유전자일까? 여자한테 받은 유전자야. 여기서 주의할 점은 딱 이런 거거든. 남자랑 여자랑 만나서 자손을 낳았을 때 남자애가 나왔잖아 만약에. 그러면 반드시 Y는 남자가 준 거야. 남은 하나를 반드시 여자가 준 거야.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가계도 풀 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자는 실제로 XX가 돼 있었을까, 아니면 XX'이 돼 있었을까? X, X'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장점은 없어요, 제 생각에. 그냥 내 생각 갖고 있으면 그 정도? 만약에 내가 생명인데 애를 낳았더니 생명인 남자애가 나왔어.
그러면은 와이프가 나한테 뭐라 그러겠지? 에휴, 저 새끼가 아빠 닮아갖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정도 말할 수 있다. 만약에요, 남자는 생명이었고 여자는 몰라. 그렇게 해서 여자애를 낳았는데 생명인 여자애가 나온 거야. 그럼 여자도 반드시 이렇게 생겨 있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그 더글로리에 그 애기 이름 뭐냐? 예솔인가? 예솔이가 생명이지. 재준이도 생명이지. 그럼 재준이가 이런 상태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예솔이도 생명이 나왔지. 그럼 연진이는 보인자인 상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연진이가 보인자 상태가 아니었고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었다면 예솔이는 생명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아니었겠지? 그 정도 이야기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재밌지 않니 이거 근데? 재미없어? 그래서 뭐 이 정도 나오는 거야. 보통은요 이렇게 여자에다가 보인자를 껴놓는 경우가 꽤 많아. 그래야지 문제가 어려워질 때가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남자는 뭐 이렇게 줘버리면 누가 봐도 그냥 딱 티가 나버리니까. 얘는 정상이야. 정상인 여자랑 생명인 남자랑 만나서 결혼을 했어. 자식을 쭉 낳았어. 그러면 얘는 어떨 수도 있어? 여자지만 엄마랑 아빠한테 둘 다 받아서 생명. 얘는 남자니까 남자 집 받고 엄마한테 잘못 받아서 이렇게 받으면 생명. 잘 받았으면 정상. 얘는 아빠한테 반드시 문제 있는 걸 받겠지만 엄마한테 제대로 된 걸 받는다면 문제가 없을 거다. 이 정도 이야기겠네. 괜찮지 않니?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딱 해서 43페이지까지 10번 문제거든요. 앞에 1번부터 자, 우리 가계도 분석하는 거 얘기 좀 봐야 되는데 뭐 단계 1, 2, 3, 4가 있잖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있는 걸 정확히 다 따라가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야. 근데 잘 들어봐. 우리가 이제 개념상 듣다 보면 우성과 열성 중에서 우성은 항상 표현되고 열성은 열성끼리만 있어야 표현이 되지. 그럼 뭐 왠지 우성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거든? 근데 문제를 풀 때 너네들을 도와주는 건 열성이 널 도와줄 거야. 열성이 널 도와줄 거야. 우성과 열성을 파악한다는데 이럴 필요 없고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는 열성 유전자를 파악해야 돼. 근데 열성 유전자 도대체 어떻게 파악할 건데? 열성 유전자를 파악한다는 건 부모에게 없는 게 나타나면 열성이야. 부모에게 없는 게 나타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봐봐.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생명이 없었어. 근데 열성으로 해서 생명이 태어나? 열성이야. 물론 이제 걔는 성염색체이기 때문에 보일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혐알기가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있었어. 부모는 둘 다 이렇게 뭔가 정상적인 거였는데 자식에게서 아닌 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 녀석은 열성의 형질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열성을 먼저 찾아줘야 돼. 두 번째로 해줘야 되는 거는 성인지 상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성염색체 유전이냐 상염색체 유전이냐를 확인해줘야 되거든. 근데 성과 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학교 기준으로는 사실 큰 의미가 없긴 해요. 보통 알려줄 때가 더 많거든. 성염색체인지 상염색체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요거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일단 기본적인 진짜 형질을 갖고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혐알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건 상염색체 유전이네 알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정록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거 성염색체에 대한 유전이잖아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너희들은 이게 진짜 성인지 상인지도 안 알려준 상태로 가계도만 보고 파악해야 되는 경우는 없게 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상 같은 경우에 형질을 보고 파악할 수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 결론적으로 열성에 굉장히 집중해서 써줘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아? 밑에 있는 걸로 한번 확인해 볼게. 이제 유전자형을 볼 건데 확실한 녀석들 먼저 쓰는 거거든. 잘 들어봐. 혐알기가 불가능한 애들이 하나 둘 셋 네 개 보이지. 그럼 혐알기 불가능한 애들한테 스몰을 다 써주는 거야. 왜?
얘네들은 열성이기 때문에 확실한 유전자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잘 들어봐. 얘가 스몰 t 두 개를 받겠다라는 건 5번이 스몰 t 두 개를 받겠다라는 건 2번 입장에서는 어때야 되는 거야? 스몰 t를 하나쯤은 갖고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우성으로 표현됐네? 그럼 얘는 라지 t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되겠다. 확정 지을 수 있겠지. 똑같이 얘는 스몰 t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얘는 다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야?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이렇게 생겨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얘가 라지 t 스몰 t인데 이거 받아다 치고 얘 잘 모르겠는 게 맞죠 사실. 그치? 얘한테는 반드시 t 하나 있는 건 아는데 뒤에 있는 건 알 수가 없겠다. 그치? 그 다음 뒤에는 7번도 어때? 일단 스몰 t를 반드시 하나는 가질 거야. 근데 얘가 우성 표현됐잖아. 그럼 라지 t까지는 가져줘야 되겠다. 그치? 그 다음 똑같은 맥락으로 6번도 어때요? 라지 t를 일단 반드시 가져야 될 거야. 근데 라지 t를 받았다라는 거는 우성 때문에 라지 t를 갖고 있을 건데 이 라지 t는 1번과 2번 중에 누구에게 받았겠어? 당연히 2번한테 받았겠지. 그럼 1번한테 뭘 받아야 돼? 스몰 t를 받아야겠지. 그러니까 얘는 스몰 t 이렇게 되겠다. 정확히 알 수 없는 녀석은 3번이지 않겠어?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물음표라고 물어보는 거야. 물음표 해놓고 뭘 물어보냐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저기서 나오는 녀석은 뭐 예를 들어 혐알기가 가능할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둘 다 사실 가능하잖아. 그럼 몇 대 몇의 비율로 나타날까? 가능한 놈과 불가능한 놈이 둘 다 뭐해 지금? 둘 다 잡종인 상태지. 그럼 여기 밑에서 태어나는 애는 3대1의 법칙을 맞추면서 우성 열성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3대1의 법칙을 맞추다 보니까 3대1의 비율에 따라서 혐알기가 가능하고 안 가능한 녀석이 나올 거야 라고 대답할 수 있고, 좀 더 심하게 나오면 이런 얘기도 나온다. 너 3대1인 거 알아? 그러면 몇 퍼센트의 확률로 혐알기가 가능한 녀석이 태어나니 불가능한 녀석이 태어나니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다고. 그러면 얘네 둘 다 잡종이니까요 결국에는 3대1을 맞추는 거잖아. 그럼 전체가 몇이야? 4지. 전체가 4고요. 그 중에 해당하는 퍼센트를 올리면 그게 퍼센트가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혐알기가 불가능했다? 전체 4 중에 누구 데리고 오는 거야? 1 데리고 오는 거지. 그럼 4분의 1의 확률로 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 4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건 곱하기 100 했을 때 25%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퍼센트로 물어볼 때도 있긴 해. 물론 너네는 실제 문제에서 자주 나오진 않을 거야. 결론적으로 어땠어 지금? 얘가 혐알기라는 걸 알고 상염색체 유전인 걸 알았으니까 열성인 녀석들 먼저 찾아버리고 그로 인해서 알 수 있는 나머지 녀석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는 거지. 가격은 이렇게 할 거야. 여기는 ABO식도 한번 해볼까? 일단 얘가 ABO인 걸 알고 있는 상태야. 여기서 열성은 누구니? ABO에서 열성은 누구야? O형과 AB형으로 봐도 돼. 사실 AB형 같은 경우에 열성은 아니지만 얘는 표현형과 유전자형이 같은 애잖아. 그래서 O형은 반드시 O 써지는 애일 거고 AB형도 반드시 AB 써지는 애이겠지. 그런 상태에서 3번은 어떤 애래? A형이래. 그러니까 AO. 4번은 BO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지. 똑같이 얘는 A형이야, 얘는 B형이고 얘는 A형이야. 잘 들어봐. 얘가 A형이 나왔다라는 건 일단 반드시 A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쵸? 그럼 뒤에 이제 A 오거나 A일 거야. 그치? 그럼 이 A를 1번한테 받았겠니? 2번한테 받았겠니? 1번한테 받아야 되겠지. 왜? B형은 B거나 B5일 텐데 A를 받을 수가 없잖아. 여기 있는 A는 반드시 1번한테 받아왔어. 그럼 나머지 하나는 2번한테 받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2번이 B를 줬다면 AB가 됐을 거니까 2번이 뭘 줘야 되는 거야? 5를 줘야만 하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B도 B5가 되는 거 아니야? A는 AA인지 A5인지는 알 수가 없을 거야. 그치? 그렇게 돼서 내가 5번에 대한 유전자형도 정확히 써놨어. 그래서 두 녀석을 가지고 나서 짜잔 만들었잖아. 그럼 철수란 녀석은요 어떻게 될 수 있겠어? A형 나오거나 AO 나오거나 OO 나오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그렇게 되니까 철수의 혈액형은 A형이거나 O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누군가 와서 철수가 O형이라 쳤대. O형이라면 몇 퍼센트의 확률로 O형이 나타나니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자, A5, A5, 55, 55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A형 나오는 거 절반, O형 나오는 거 절반이니까 50%의 확률로 얘는 O형이 나온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어때? 가기 더 재밌지? 아님 말어. 자, 이 정도 하나만 해볼까 이제? 또 정록생맹이란 이야기가 나와 있어. 그럼 얘 무슨 유전? 반성 유전이란 말이야. 성을 따라가는 애지.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남자애들 잡는 게 더 편할 때가 있긴 하거든. 어쨌든 열성인 녀석들 갖고 잡아볼게. X'Y, X'Y, 여기도 X'Y 이렇게 나왔겠다. 그렇지? 다 남자애들만 나왔네. 왜? 여자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작단 말이야. 남자애들 같은 경우엔 생맹이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반드시 얘네들은 Y를 이미 들고 있는 애야. 그치? 그리고 정상이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갖고 있을 것도 알고 있는 거 맞지? 맞아요? 그럼 4번이 갖고 있는 Y라는 녀석은 2번에게 받아왔을 거잖아. 그러면 4번이 갖고 있는 X'이라는 녀석은 반드시 1번이 들고 있었어야 되겠지. 그치? 근데 얘는 정상으로 표현되어 있네? 그럼 보인자인 상태로 X, X'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5번 같은 경우에는 아빠한테 반드시 이걸 받아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X가 있는 건 맞아. 그 다음에 얘가 XX인지 XX'인지 모르는 게 맞겠지. 그런데요, 밑에서 이런 게 나왔어. 11번이 갖고 있는 X'Y가 나왔다고. 여기서 Y 가져갈 거잖아. 여기 X' 누구 거야? 5번 거야. 5번도 보인자 상태여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돼 있고요. 똑같은 맥락으로 이것도 한번 봐볼까? 아빠가 Y를 줬어. 그럼 X는 누구한테 받아? 얘한테 받아야 되겠지. 그럼 일단 이렇게 가져갈 수는 있겠다. 여기까지 맞죠? 9번도 한번 봐볼까? 얘는 여자라는데 아빠한테 뭘 받아야 돼? 반드시 X'을 받아야 돼. 그치? 아빠한테 반드시 X'을 받아야 돼. 정상이 되려면 X를 엄마한테 이렇게 받아줘야 되겠지? 그럼 이제 3번, 8번을 확정을 좀 지어줘야 되겠네? 8번 같은 경우엔 정상인 여자였어. 그치? 8번 같은 경우엔 정상인 여자였어.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 아빠한테 반드시 X'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정상이니까 라지 X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서 확정 못 짓는 애는 3번. 그치? 왜? 이게 라지 X도 가능한 이야기고 라지 X, X' 이렇게 있어도 사실 안 주면 그만인 문제잖아. 그래서 3번은 모르는 게 맞아. 어쨌든 7, 8번을 가지고 결혼을 했더니 누군가 나올 거다. 한번 맞춰볼래? 이랬네. 그러면 저기 밑에 있는 경우에는요. 밑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 남자애가 나온다면 YX, YX'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여자애가 나온다면 아빠한테 정상 X는 반드시 받을 거니까 엄마한테 정상을 받든가 정상이 아닌 녀석을 받겠지. 그럼 잘 봐라. 이 네 가지 경우가 있을 건데 네 가지 경우 중에서 여자가 생명이 될 확률은 있니 없니? 없어요. 0%예요. 남자가 생명일 경우는 절반 50%예요. 전체 아이는 남자 여자 구분이 안 될 거니까 4분의 1의 확률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생명인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 다른 말로 25%. 남자아이인데 생명이 태어날 확률은 50%. 왜? 남자아이라면 이거 이미 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둘 중에 하나 50%. 여자아이인데 생명이 태어날 확률은 0%.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돼. 어때? 괜찮겠어? 바로 밑에 있는 유전병 가계도 분석을 해볼게요. 얘들은 유전병이라고 해놓고 잠깐만. 유전병 같은 경우엔 여기 지금 상염색체에 있대요. 사실 이제 상성하는 거는 조금 더 이따가 시험 때쯤 가서 그냥 얘기를 할게. 상염색체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로 그냥 풀어봅시다. 한번 해봐 이거. 되는 대로 표현 다 해봐 너네가.
다 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일단 상염색체 유전인 거는 알려진 상태로 시작을 할게요. 정상 남자, 정상 여자가 있고 유전병, 유전병 이렇게 있을 건데 정상끼리 있으려면 내 열성끼리 확인 먼저 해달라 했지. 유전병이 열성이니까 얘는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될 거야,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녀석들 봐보자. 5번 같은 경우엔 열성을 갖고 있잖아. 그럼 아빠는 반드시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 맞지? 이렇게 생겨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1번은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럼 4번, 6번은 내가 알 수 없겠지만 7번에서 다시 열성끼리 나오는 걸 보고 얘는 이렇게 생겨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 똑같은 맥락으로 3번에서도 열성을 배출해 주려면 이렇게 생겨 있어 줘야 되는 거 맞겠네? 그럼 8번 같은 경우엔 둘 중에 하나 정확히 구분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거야, 그치?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겠다. 왜? 엄마한테 무조건 열성 받으니까 아빠한테 우성을 받아야만 피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확실히 알 수 없는 녀석은 8번이고 그 외의 경우엔 확실히 정할 수 있게 되겠다. 요 정도면 우리가 가계도를 분석할 수 있구나 인데요. 지금 설명한 내용들은 가계도를 처음 하시기 때문에 가볍게 해주려고 하는 이야기들인 거고, 가계도 문제는 사실 어려워지면 수능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원래 이거보다 훨씬 더 뭔가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 근데 너네들 기준에선 열성을 파악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일반적으로 사실 확인해야 되는 건 3개야. 말은 한번 해줄게. 열성 확인하고 성상 확인하고 정확히 우열을 확인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방금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유전병이 열성 유전자야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성 유전자인 경우에 표현되는 유전병들이 있거든. 병이 있다고 해서 다 열성이 아니란 말이야. 우성인 유전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파악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우성인 녀석이 또 심지어 성염색체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막 어지러워진단 말이야. 근데 그 녀석들을 파악한다고 막 니네가 준비를 하는 건 내 생각에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거든? 이거는 지금 생명과학 1에 있는 수능 기출문제들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서 너네들 입장에서는 성상 구분하는 것도 따로 가계도만 보고 파악하는 건 잘 안 물어보니 차라리 혐알기에 대한 거다, 무엇에 대한 거다, 이거 상염색체다, 생명에 관한 거다, 뭐 혈우병에 관한 거다, 이거 성염색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밑에는 우열 파악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병 있는 게 열성이라 보는 게 맞아요. 뒤에 있는 문제들은 숙제로 하는 걸로 하고 우리 다음 단원을 좀 봐볼까? 싫어?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봐봐.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여기는 1단원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고 2단원은 좀 쉽단 말이야. 내 생각에 1단원은 은수 오면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 오늘은 좀 가벼운 뒤에 있는 얘기나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66페이지. 오케이. 전기 에너지인데, 자, 일단 에너지의 기본적인 단위는 줄이야. 그거 옛날에 배우지 않았니 우리 이거? 줄 자체는? 그렇지?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 1이라는 녀석과 에너지라는 녀석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했었단 말이야. 근데 1의 단위 자체가 줄이었고 에너지도 줄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도 결론적으로는 줄일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전기 굉장히 많이 쓰잖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전기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망치를 딱 들고 이렇게 예담이 앞에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왠지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 혹은 내가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용주다 하고 이렇게 차를 이렇게 왕 밟아서 용주한테 간 거야.
용주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 치면 죽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예담이를 꽁꽁 묶어다가 하늘 위에 이렇게 딱 매달아놓고 가위로 싹둑 잘라서 이렇게 떨어뜨렸어. 그럼 예담이 떨어지면 그런 생각을 하겠지?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전기는 잘 모르겠어. 사실 물 묻은 손으로 전기코드 꽂지 말라고 그러잖아. 너 감전 당해본 적 있어? 없어? 너 감전 당해본 적 있어? 없어? 나 옛날에 감전 한번 당해봤거든?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성당에서 수련회 같은 거를 갔었어. 정확히 6학년 졸업여행가 너 제주도로 한번 갔었어. 저런 벽에 콘센트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애들이랑 놀다가 힘들어서 딱 기대고 주저앉았어. 근처 콘센트에 그런 거 있잖아. 꽂아서 3개로 확장시켜서 쓸 수 있는 그게 꽂혀 있는데 못 봤지 나는. 탁 하고 앉았는데 그게 탁 하고 부러진 거야. 그래서 내가 혼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거 꽂고 싶은데 약간 이렇게 생겨 있더라고.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이런 벽이 있었다 쳐보자. 이런 벽이 있었고 여기 이렇게 원래 돼지코가 들어있어서 치면 여기에서 살짝 아직 얘는 다 박혀있고 이렇게 여기에 약간 구리만 이렇게 조금 보이는 거야. 약간 비스듬하게 부서져갖고 구리선이 보이더라고. 근데 처음에 플라스틱 부분을 자꾸 이렇게 빼볼라 했는데 사실 좀 빡빡한 것들은 잘 안 뽑힐 때가 있잖아. 그리고 우린 얘네들 크게 잡고 빼기 때문에 힘이 안 드는데 진짜 잡을 데가 없고 뽑으려면 안 뽑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두꺼비집을 내리고 얘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그걸 찾을 수가 없잖아. 어딨지? 내 생각에 1층에 있었을 거야. 우리가 쓰는 숙소는 1층이 아니었거든. 어딨지? 못 찾겠네?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내가 친구들 야 오늘 두꺼비집을 찾아서 이걸 내려야 돼. 그 애들이 알았어 하고 지들끼리 갈갈보 하면서 놀고 있더라고. 그냥 빼볼까? 괜찮더라고. 뭐야 불하잖아. 근데 갑자기 그래서 얼떨결에 났어. 그래서 되게 개 아팠거든 그때. 와 뒤질 뻔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숨겨놓고 나왔단 말이야. 커튼으로 몰래 가려놓고. 불나진 않았겠지? 어쨌거나 그런데요 우리가 전기 에너지가 눈에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전기 에너지를 만드나 보다 라고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여기는 전자기 유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봐볼게. 전자기 유도라는 건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하면서 찌고 이러고 있어. 코일이 뭔지 알지? 우리 중2 때 이런 거 있었잖아. 오메 법칙. 그래서 막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흐르고요. 전류가 원형으로 돼 있으면 자기장이 흐르고요. 그런 원형의 전선을 쭉 감아놓고 거기서 전류를 흐르면 이렇게 해서 자기장 방향이 생기고 이런 거 했었잖아. 전기랑 자기는 떼어놓을 수 없는 일이거든. 여기에 있는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더라. 옛날에 배운 게 딱 그거야. 전류 흐르면 자기장 생긴다? 정확히 반대도 가능해. 자기장이 생기잖아? 그럼 전류도 생긴다 이런 말인 거야. 오케이?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 왜 생기는지는 아직도 몰라. 내가 이제 대학교 과 자체가 저런 거에 관련이 있다 보니까 수업 때 한번 들어봤었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이거는 몰라요 왠지는. 네 이런 상태였거든. 전기랑 자기가 서로 유도되는 그런 현상들 자체는 설명은 할 수가 없긴 한데 대충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해. 알 필요는 없을 거고 그냥 자석이 움직이면 코일이 흐른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줘. 네, 너무 추워. 바람도 좀 줄여줄게. 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자석이 움직이면 전류가 흐를 건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점이 사실 하나가 있거든요. 이게 코일이었다 쳐볼게. 이게 자석이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코일이 있고 자석이 있을 때 이렇게 가까워지거나 이렇게 가까워지거나 심지어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까지 해도 문제가 없어. 근데 얘를 이렇게 갔다 오는 건 안 된다. 오케이?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알 필요는 없고요. 궁금하진 않을 테니까 요것만 알아줘. 유도 전류라는 게 생성이 될 거야. 내가 자기장으로 움직였잖아. 그랬더니 뭐가 생겨? 전기가 생겼잖아. 그렇게 생긴 전기를
내가 만든 전기니까 유도 전류다라고 얘기를 한다.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야. 오케이? 그래서 코일 유도 전류의 방향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할 때든 멀리 할 때든 상관이 사실 있는데 방향이 반대가 될 거거든. 가까이 하면 예를 들어서 코일에 대해서 가까이 하면 오른쪽으로 돌았다 치면 이제 멀어질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왼쪽으로 전기가 돌기 시작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코일을 갖고 빠르게 이렇게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 전기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변할 거다. 아, 그걸 갖고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구나. 근데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코일이 딱 있었어. 얘를 가지고 잘 봐봐. 그냥 떨어뜨리면 이렇게 떨어졌을 거란 말이야. 그냥 떨어졌을 때 나오는 그런 속력이 있겠지. 얘가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돼서 떨어질 거잖아. 우리 에너지 보존 법칙 알고 있죠? 에너지가 어디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그대로 운동 에너지가 될 거거든? 운동 에너지 속력이니까. 근데 코일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딱 집어넣잖아? 그러면 얘가 여기를 통과할 때 좀 느려져. 자기장을 반대로 밀어내기 때문에 봐봐. 얘가 이렇게 가면 자연스럽게 생각해봐. 이렇게 가면 전류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전류가 막 흐르겠지. 그치? 그럼 그 전류가 다시 뭘 만들겠어? 자기장을 만들겠지. 그럼 그 자기장이 얘가 다가오는 자기장과 반대로 자기장을 만들어. 그래서 얘가 빨리 못 내려가게 멈춘단 말이야. 아예 띵 멈추진 않는데 좀 느려져.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 속력이 줄어들지. 얘 속력이 줄어들었다는 건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그 운동 에너지 어디 갔어? 전기 에너지로 갔어. 이런 얘기야. 이거 관련해서 좀 이따 실험 영상도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너네들이 알아먹어야 되는 건 정지에 있을 때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인데 가까이 할 때 오른쪽으로 갔다 만약이야 이건 잘 바꾸면 반대로 갈 거니까 오른쪽으로 갔다 멀어지면 그 반대로 간다만 이해하면 돼. 가까워질 때 반드시 오른쪽으로 가 이런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검육의 바늘이 돌아간다. 이렇게 해도 돌아간다. 결론적으로 전류가 흐르긴 할 거다.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거나. 이거 하나 보여줄까? 전자기 유도. 좀 더 멋진 거 없을까? 네. 한번 넣었다 뺐다 한번 해주세요. 자, 바늘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네. 조금 더 빠르게 한번 해줍니다. 네. 아우. 빨리. 오, 자꾸 부딪히지 마시고. 오. 신비해. 못 찾겠군요. 제가 옛날에 좀 재밌게 본 게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 있었던 전자기 유도 자체는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건데 보통 많은 애들이 궁금해하는 게 왜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와요가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아까 했던 얘기처럼 얘를 떨어뜨리면 실제로 그 코일을 굉장히 느리게 통과하는 그런 실험이 있었는데 한번 찾아와 볼게. 그건 별로 궁금하지도 않지. 근데 여기서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떨어뜨리면 더 늦게 떨어진다. 오케이? 왜 늦게 떨어져?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기 때문에. 알겠고요. 그래서 우리 발전기가 뭔데요? 도 이해해야 되거든. 발전기가 뭐냐면 전자기 유도를 어찌고 저찌고 쭉 돼서 이렇게 써져 있잖아. 그냥 읽어보시고 우리 옛날에 중2 때 그런 거 했던 거 기억나? 저기 뭐야 모터 배웠던 거 기억나? 이렇게 해갖고 양옆에 자석이 있고 전기가 흐르다가 멈추다가 흐르다가 멈추다가 흐르다가 멈추다가 하면 얘네들이 힘을 받아서 올라갔다가 돌고 이렇게 해서 모터가 만들어졌거든. 정확히 그 반대의 행동을 하는 건데 자석은 그대로 있었어. 오케이?
자석은 그대로 있었고 안에 코일이 들어있을 거야. 그럼 자석이 가까워지면 전류가 어떻게 돼? 흐르겠지. 멀어지면 안 흐르겠지. 그래서 얘를 갖고 안에 있는 코일을 돌리든 자석을 돌리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 코일에서 전기가 뭐가 되겠어? 생겨나겠지. 그렇게 만드는 게 발전기다. 간단한 예시로 추천 하나 해주는 건데 우리 코노 가서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를 때가 있단 말이야. 야야야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 그때 이걸 이렇게 하면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마이크의 원리 자체가 그렇단 말이야. 마이크는 어떻게 나의 목소리를 전달하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있잖아. 내가 말을 하면 내 말에 의해서 공기가 흔들리겠지. 근데 이 마이크 안쪽에 자석이 들어있는 거야. 작은 자석이. 그래서 이 자석이 이렇게 흔들리면 그 양옆에 있는 코일들이 전기를 만들겠지. 근데 내가 말을 크게 하고 세게 하고 이러면 이 자석이 크게 흔들릴 거고 조금 하고 조금 얘기하면 조금 흔들리겠지. 그런 거를 가지고 전기적 신호로 봤을 때 전기가 엄청 컸다 작았다 이럴 수 있잖아. 그걸 가지고 전기적 신호를 그대로 전달해서 다시 앰프로 크게 틀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노래를 할 때 이렇게 대고 하면 자석이 잘 흔들려서 노래가 크게 불러져요. 크게 들려요. 어쨌거나 발전기 이야기를 할 때는 자석 코일 둘 중에 하나 보통 멈춰 있어. 그리고 자석 코일 둘 중에 하나 멈춰 있으면 그에 반대되는 녀석이 움직인다. 움직이게 해서 전기를 만든다. 이 정도 얘기만 알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발전소 여러 개가 있는데 기본적인 맥락은 다 이래.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모든 발전의 원리 자체는 무언가를 뜨겁게 만들어 결론적으로 뜨겁게 하든 뭔가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공기가 지나가든 물이 지나가든 뭐가 다 지나갈 거야. 지나가면서 반드시 터빈을 돌리게 만들어. 터빈을 돌리면서 발전이 일어난다.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댐에 있는 물을 가둬놨다가 열면 물이 나가잖아. 빠르게 촥 나갈 거 아니야. 그 녀석들이 떨어지면서 터빈을 돌리게 만들면 그게 수력 발전. 여기는 화력 발전은 뭐 하는 거야? 쓰레기를 태우든 연료를 태우든 하면서 막 태워. 그럼 공기가 어떻게 돼? 뜨거워서 올라가겠지. 올라가는데 막 관을 따라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공기 막 빠르게 이동할 거 아니야. 그렇게 빠르게 이동하면 그 지나가는 공기들이 터빈을 돌려. 그러면 그게 화력 발전. 풍력 발전은 뭐 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지나가면 돌려준대. 그게 풍력 발전.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거 얘기할 때 이런 것들만 확인할 수 있으면 돼. 야, 이거 물이었잖아. 얘가 애초에 왜 떨어지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있으니까 떨어지겠지. 이 위치 에너지가 이 물을 운동시키고 운동 에너지로 변했지. 그 운동 에너지가 뭐해? 발전기에다가 터빈을 돌려주는 역학적 에너지를 작용시키잖아. 그러면 그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만든다? 이런 순서만 알 수 있으면 돼. 문제 풀 때는. 화석연료 화학 에너지겠지. 왜? 얘가 아직 타기 전이잖아. 화학적으로 저장돼 있었잖아. 타고 나면은 그럼 수증기들이 막 지나가면서 역학적 에너지 되겠지. 발전기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발전이 되는구나. 뒤에 있는 이제 요 정도 얘기들까지만 얘기하고 빨리 끝내자. 전기 에너지는 전환과 보존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었어. 도대체 어떻게 쓰는데? 이런 거는 핸드폰이라는 예시가 이제 나오면서 되게 좋아진 것 같은데 핸드폰 쓸 때 물론 이제 나머지 예시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다 알아먹을 수 있잖아. 핸드폰 오래 쓰면 어떻게 되니? 뜨거워질 때가 있어. 발열할 때가 있잖아. 전기로는 열을 만들 수 있어. 당연하지. 근데 전기장판도 그렇고 또 핸드폰을 보는 딱 이 순간 어떻게 되니? 핸드폰을 보는 딱 이 순간 어떻게 돼? 빛이 나오지. 전기를 갖고 빛을 만들 수 있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전기로 소리를 만들 수 있어. 핸드폰을 갖고 진동을 켜놓으면 얘가 막 진동할 수 있는 거잖아. 핸드폰이 뛰어다니진 않겠지만 전기로 운동도 할 수 있어. 전기로 화학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어. 화학 에너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요즘 전기차에 리튬이온 배터리 어쩌고 들어본 적 있어? 너 혹시 아니 됐어. 그 막 배터리 칼로 찔러본 적 있어? 배터리 폭발하는 영상 본 적 있어? 알았어. 어쨌든 그게 리튬이온이라는 화학적 에너지들을 가지고 만드는 배터리거든. 우리가 쓰는 게. 그래서 전기는 화학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도의 이야기는 예시만 알아먹을 수 있으면 문제 없어 보통.
그렇게 하시고 전환과 보존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있었던 모든 애들은 사라지진 않을 거야. 봐봐 얘가 불이 켜져 있잖아. 근데 혹시 만져본 적 있어? 따뜻해 뜨거워? 뜨겁지? 얘가 그러면 원래 용도가 뜨겁게 만드는 용도니? 그런 거 아니야. 빛을 내고 싶은 용도란 말이야. 전기 에너지인데요 바꿀 때 빛을 내고 싶어서 냈지만 100%는 안 된단 말이야. 어떻게 돼? 열로도 나갈 거고. 그리고 혹시 막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저녁에 자다 보면 핸드폰을 충전해놓고 자다 보면 한 번씩 충전이 다 돼서 그런지 약간 칙 하는 것처럼 약간 미세 전류 소리라고 해야 되나? 무슨 그런 충전되는 소리들? 그럼 여기서 잘 듣다 보면 뭔가 막 전기가 지나가는 것 같은 소리들이 들릴 때가 있어. 잘 모르겠으면 말어. 어쨌든 소리를 만들 때도 있고요. 그냥 이런 거야. 자동차로 예시를 들어. 내가 악셀을 딱 밟았어.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기름들은 화학 에너지잖아. 그리고 걔네들을 연소시켜서 뭘 하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꿀 거잖아. 그래서 내 차가 앞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지 나는. 근데 모든 에너지가 글로 갈까? 얘를 연소시키는 그 순간 열 에너지가 이미 한번 나갔겠지. 그렇지? 엔진이 괜히 뜨거워지잖아. 내가 엔진을 뜨겁게 만들고 싶었던 거야? 아니란 말이야. 난 앞으로 가고 싶은데 엔진이 뜨거워진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와 이런 소리도 나지. 내가 소리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아니야. 근데 소리가 난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끔씩 그리고 불이 팡 튀면서 빛도 발생하겠지? 내가 빛을 만들고 싶었던 거 아니라고. 그렇지만 만들어질 때가 있다. 에너지는요 전환되는 건 당연해.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100%로 쓸 수는 없어. 그게 에너지 효율이거든. 에너지 효율 100%가 안 나와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될 거야. 결국에 거기 있는 모든 걸 다 합치면 보존될 거야. 내가 이 새끼 위치 에너지지? 떨어뜨렸어.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됐다가 팡 부딪히는 소리 에너지가 막 나오고 막 그랬었겠지. 그렇지? 그럼 내가 지금 쌤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지금 빵이잖아요. 에너지 100만큼 사라졌어요. 맞아? 그런 거 아니야. 어디로 날아간 거겠지? 소리 에너지는 뭐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오케이? 뒤에 있는 소비 전력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 이건 어차피 계산 문제라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배운 거 꽤 많다. 사람의 유전의 가계도 보는 법 좀 배웠고, 그리고 나서 에너지 들어와서 뒷부분에 있었던 전자기 유도만 좀 배운 거야. 복습들 좀 잘하고. 전자기 유도는 안 풀어도 되니까 1단원에 있는 녀석들은 다 푸세요 좀.